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대해서 이 테크니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 회로의 압력은 서킷 안에 발생하는 이 네거티브 프레셔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마이크로 포러스 멤브레인 옥시네이트 포어를 가로질러 공기를 당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옥시네이터에서 이 혈액 부분이고, 이게 공기가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수입가스가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 혈액 부분에서의 네거티브 프레셔가 많이 걸리게 되면 이 공기가 이렇게 이 포어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공기들이 다시 그 회로로 들어오면서 에어 엠볼리즘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네거티브 프레셔는 이제 아트리얼 라인이 이제 비틀려 있거나 이제 클램프 되어 있다는 이제 의미가 됩니다. 이 라인이 여기 이 혈액 쪽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림에서 그렸지만 리저버가 있고 센트리퓨갈이고 옥시네이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리얼 필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이 환자의 에올타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비너스 라인에 이제 캐놀라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너무 많은, 여기 이제 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 헤모필터를 이제 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헤모필터를 연결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제 필트레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 헤모필터에서 이게 롤러가 회전을 하면서 빼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로에서 너무 많은 네거티브가 걸리게 되면, 이 마찬가지 옥시네이터에도 네거티브가 걸리게 되면서 이 파이브에서 이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공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좀 위험하게 공기가 환자한테 회로에 들어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정맥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주 소량의 에어는 괜찮다고 뭐 가정을 하더라도 대량의 에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옥시네이터에서 에어가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필트레이션을 이제 멈춰야 됩니다.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이제 많은 회로 설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거냐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기술 중에서 몇 가지에서는 이제 추가적 펌프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울트라 필트레이터를 통하는 혈류를 단지 동맥과 정맥 혈액 사이에 이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 동맥, 정맥 단락, 이 션트에 의해 조절되게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효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때는 이 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TMP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플로우를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펌플리스 시스템은 네거티브 아트리얼 라인 프레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이 혈류와 울트라 필트레이트의 효능을 이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에어가 들어오는 이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는, 이 에올타에 캐놀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트리얼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모 필터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옥시네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 롤러가 이제 운영이 되게, 이 아트리얼 필터에는 압력이, 이 십장 LV에서 그 박출해내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쪽에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캐놀라가 완전 엔드홀 쪽에 향하고 있어서 이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 롤러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가져오는 이 박출된 혈액보다 이쪽이 더 셌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도 네거티브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라인이 어디가 꺾여 있다거나 클램프가 잡혀 있다거나 이런 상태에서 계속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이 캐놀라 부분은 네거티브가 형성이 되지 않겠지만, 이 전체 부분, 이 라인,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이 부분에 다 네거티브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에어가 생길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옥시네이터에서 파이버에서 이 혈액 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가 뭐 클램프가 잡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킹크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올타 월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몇 연구자는 이미 체순환 회로의 아트리얼 사이드에 연결된 이 카디오플레직 펌프를 이용해서 이 환자로부터 블러드를 이제 펌프로 준다고 이제 보고했는데,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도 가장 있는 회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카디오플레직 시스템 이제 뭐 있는 걸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쿨링을 피하기 위한 뭐 히트 익체인저라던가, 그 다음에 프레셔 모니터 이런 거, 그 다음에 버블 트랩, 비너스 라인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카디오플레직 라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뭐 최소 10분 20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최소 1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분당 100cc 정도의 이제 필트레이션이 나와야 되고, 이게 나오지 않고 뭐 얼마 10분에서 20분 정도를 했는데, 이 헤마토크리트가 최소한 7에서 10%는 올라야 됩니다. 이거 근데 뭐 2에서 3% 올랐다,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필트레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게 그 뭐 어느 조금 뺐다고 해서 그냥 회로에서 순환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필터의 혈액에서. 근데 이게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10분을 하면 보통 1000cc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 필트레이션 양이.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뭐 사이트레이트라던가 뭐 인플라메이터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메디에이터들이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뭐 거의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2~3% 올라서는 이게 거의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모든 회로에 있는 혈액을 다시 환자에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많은 병원을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보면서 모디파이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 뭐 그거를 어떻게 뭐 설명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 7에서 8%는 올라야 되고, 최소 10분에서 20분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카디프레자 라인을 이용을 하는 것도 여러가지 온도로도 올릴 수가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블 트랩도 되고, 이 카디프레자 라인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몇몇의 연구자는 이제 또한 이제 베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주장을 했는데, 이 재순환의 효율은 이제 제한될 수가 있고,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의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 아트리알 라인으로부터 블러드를 끌어당기는 이제 하이플로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비노비너스 하는 거는 여러가지 문제가 이 로드리게스 등 이제 소환자 그룹에 있어서 다양한 모디파이드 울트라 MUF의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가 이 세레브랄 비스코시티와 이 세레브랄 믹스드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이 10kg 미만, 이런 미만 환자에 있어서 kg당 20ml, 그럼 만약에 뭐 5kg라고 하면 뭐 10kg라고 하더라도 이제 1000cc가 될 텐데, 100cc가 될 텐데,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이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는 세레브랄 블러드 플로우의 비스코시티와 이 세레브랄 믹스드 비너스 옥시젠 세츄레이션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소아 환자에서의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이 거의 100 이상이, 분당 100 이상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덜트처럼 에올타가 크지가 않습니다. 캐놀라는 캐놀라 이 전체 그 크기에 비해서 캐놀라는 뭐 24프렌치, 이제 뭐 8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큰 이제 플로우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이 소아의 경우는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작고, 이 캐놀라의 크기가 이 에올타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한다고 이제 이 롤러에서 이 많은 양의, 이거보다 이상의 많은 양의 볼륨을 빼버리게 되면 이 이제 머리로 가는 이 플로우가 이를 땡겨오는 양이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에 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 수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이제 그 세츄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혈압저하도 생기게 됩니다. 이 머리로 가야 되는 피가 여기서 많은 양을 빼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플로우가 너무 많은 양의 플로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혈압이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가는 플로우가 줄어들게 돼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저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 이상을 넘지 않도록 이 소아에서는 더군다나 5kg의 환자에서는 뭐 50에서 100 사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이 유지를 하면서 이제 혈압이라던가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의 수치를 꼭 확인을 하면서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꼭 주의 깊게 소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웃컴, 이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대한 아웃컴은 뭐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되어 있고 다들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드 효과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대부분의 소아 심장에서는 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 대부분 이렇게 이제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덜트에서는 뭐 반반입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거에 대한 아직도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있고, 이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소아심장 수술 인구에서 개선된 환자 결과를 이제 증명을 했고, 소아에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아마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근데 어른에서는 뭐 제가 다녀본 병원에서도 어른에서 하는 계속해서 이건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저희 병원에 계신 서전 선생님도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안 하시는데, 뭐 이거 뭐 그 하고 안 하고는 어른에서는 그런 게 좋다 나쁘다가 크게 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서전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연구들은 이런 그룹에서 이제 수술 후 블러드의 손실량과 이제 수월 요구량이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거는 뭐 소아환자는 어덜트도 마찬가지고 소아환자의 경우에서 당연할 겁니다. 왜냐면 이 회로 비너스 라인, 그 다음에 뭐 리저버, 그 다음에 여기 뭐 센트리퓨갈, 뭐 아니면 롤러 펌프,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 그 다음에 아트리알 필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 비너스 라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라인에 있는 회로를 다시 환자한테 농축해서 넣어주게 되니까 이 혈액에 대한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모디파이드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병원을 지원을 가서 25% 정도로 아마 수술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디파이드 환자가 워낙 이데마도 심했고 이래서 환자 상태도 너무 안 좋아서 25%로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드를 거의 한 25분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을 빼내겠다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의 모디파이드를 끝나고 ABJ를 해본 결과 41% 정도의 이제 헤마토크리트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굳이 혈액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혈액이 모든 라인에 있는 혈액을 다 환자한테 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많은 양의 이제 헤모글로빈 상승이 있었고, 물도 거의 한 2500cc를 이제 그 제거하는 모디파이드를 통해서 이런 시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이데마투스 할수록 더 많은 모디파이드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어떤 뭐 이런 이 동맥 혈압과 이제 심박출량이 당연히 이제 어떤 이데마가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컨트랙틸리티가 좋아지면서 이 심박출량은 당연히 증가를 할 거고, 이제 동맥 혈압도 당연히 잘 상승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폐기능이 향상이 되고, 이제 수술 후 이제 벤틸레이터의 이제 필요 감소, 렁도 마찬가지입니다. 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심장도 마찬가지고, 다 장기에서 이제 이데마가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통해서 RA를 농축된 혈액이 페모필터를 거쳐서 농축된 혈액이 RB, 그 다음에 풀마 아테리를 거쳐서 렁을 거쳐서 다시 이제 LA로 들어오게 되고, 이 렁에서의 당연히 물도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LB 오면서 당연히 이제 마이오카디움도 그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 혈관과 조직과의 사이에 이 삼투압 차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물이 땡겨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조직에서의 이제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데마가 이게 적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컨트랙틸리티, 어떤 기능들, 폐기능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10분에서 20분 동안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 사람들이 뭐 논문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스로 벤틸레이터 필요 감소가 당연히 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기간 단축 등을 이제 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또한 이제 심근 수축성을 이제 향상을 시키고 이제 심근 부종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논문 결과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향상은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어떤 그 워터의 감소와 그다음에 비스코시티와 그다음에 시스테믹 베스큘라 레지스턴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마취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이 바소다일레이터의 제거가 되고, 이 마이오카디알 디스프레션 팩터의 이 제거 또는 이제 에올타에서 이 물을 제거함으로써 심패식 디프레션 팩터를 자극하는 것 때문이라는 이제 가설을 이렇게 내세웠고,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증상, 이런 이제 결과들이, 아웃컴들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연구에서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트에서 인플라메이토리 메디에이터를 이제 발견을 했고, 이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터에서의 이러한 메디에이터 레벨과
이 블러드와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시스템이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썰스라고 하는데 보통 S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이 환자에게 이제 또 회복할 때 이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로 밸런스 비유의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트레이션을 계속해서 그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거에 맞는 이제 뭐 플라즈마 솔루션, 일렉트라이트가 맞는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트만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런 메디에이터, 인플라메이토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메디에이터를 제거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이 제로 밸런스드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컨벤셔널하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체외순환이 시행이 되고 수술이 계속 운영이 되는 동안. 이런 결과가 이제 확정적이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그들은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필트레이션 동안 이 염증 매개체의 제거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 향상된 결과와 관련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